18개월 뒤 사무직은 사라집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 타고 출근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 확인하고 보고서 쓰고 회의하고 퇴근하는 당신에게 마이크로소프트 AI 총책임자가 꽤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마케터, 프로젝트 매니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거의 모든 업무가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AI로 완전히 자동화될 것입니다. 무스타파 술레이만 마이크로소프트 AI 사업부 CEO. 이 발언이 나온 건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영상 인터뷰였습니다.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거의 모든 전문직 업무에서 인간 수준의 성능을 갖게 될 것이다. 주목할 점은 그가 구체적으로 직업을 나열했다는 겁니다. 변호사, 회계사, 프로젝트 매니저, 마케터 이 직업들을 콕 집어서 말한 거죠. 이게 그냥 허풍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말만 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이미 제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파일럿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 들어갔고 깃허브 코파일럿은 전 세계 개발자의 코드를 대신 써주고 있고 코덱스라는 코딩 에이전트는 혼자서 개발을 합니다. 말로만 자동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천만 명이 쓰는 제품에 AI를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아닙니다.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도 2025년 초에 상당히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AGI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됐다. 이제 우리의 초점은 초지능으로 옮겨간다. AGI란 인간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그걸 이미 만드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인 거죠. 일론 머스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싱귤레리티에 진입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회사 xAI의 GPU 23만 장을 투입했고 5년 안에 5천만 장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GPU 한 장에 4천만 원짜리를 5천만 장이면 2천조 원어치 컴퓨팅 파워입니다. 빅테크 CEO 3명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뉴스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실제로 매일 AI를 써서 개발을 합니다. 자동화 봇도 만들고 블로그 글도 AI로 쓰고 SNS 자동 포스팅 시스템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술레이만의 발언을 들었을 때 과장인 부분과 맞는 부분을 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I가 진짜 잘하는 것들부터 말하면 코드 작성은 이제 80% 이상을 AI가 써줍니다. 제가 설계만 하면 코드는 AI가 짜는 수준이에요. 블로그나 보고서 같은 문서 초안도 AI한테 시키면 5분이면 나옵니다. 엑셀 데이터 수백 줄 분석하는 건 10초면 끝나고 번역이나 요약은 이미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솔직히 단순 반복 업무만 놓고 보면 체감상 90%는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AI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맥락을 모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AI는 이해 못합니다. 둘째, 판단을 못합니다. A와 B 중 뭐가 더 나은지 결정하는 건 사람 목입니다. 셋째, 70%까지는 잘 만드는데 나머지 30%에서 반드시 막힙니다. 그 30%를 고치는 게 오히려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만들어줘라고 하면 만들어주는데 이게 맞는 방향이야는 아직 사람이 봐야 합니다.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월 안에 AI가 사무직을 보조하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직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AI는 직업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직업 안에서 하는 일의 내용을 바꿉니다. 지금 당장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예전에는 판례 100개를 하나하나 찾아서 읽었습니다. 이제는 AI가 3초 만에 관련 판례를 다 찾아줍니다. 변호사는 전략 수립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개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코드를 한 줄 한 줄 직접 타이핑했지만 지금은 AI가 80%를 써주고 개발자는 설계와 코드 검증에 집중합니다.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는 일의 비중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사실 이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된 패턴입니다. 산업혁명 때 방직공이 전부 사라질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섬유 산업이 커지면서 새로운 직업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ATM이 처음 나왔을 때 은행원이 다 사라질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은행 지점 수가 늘어났습니다. 은행원의 역할이 현금 출납에서 상담으로 바뀐 거죠. 기술은 직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직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바꿉니다. AI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진짜 위험한 건 뭐냐?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AI를 쓰는 사람이 AI를 안 쓰는 사람을 대체하는 겁니다. 같은 8시간을 일해도 AI를 쓰는 사람은 결과물을 10배 더 냅니다. 보고서 10개를 쓸 동안 AI 없이는 2개를 씁니다.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AI 쓰는 직원 1명이 안 쓰는 직원 3명과 같은 성과를 낸다면 누구를 남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써보세요. 챗GPT든 클로드든 코파일럿이든 뭐든 좋으니까 본인 업무에 직접 적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쓰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한 달만 꾸준히 쓰면 AI 없이 일하는 게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이미 술레이만이 말한 자동화의 주체가 되어 있을 겁니다. 대체되는 쪽이 아니라요. 18개월 뒤 세상은 분명히 지금과 달라져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불안해하고 누군가는 기회를 잡겠죠. 중요한 건 겁먹는 게 아니라 바뀌는 쪽에 서는 겁니다. 저도 AI를 직접 쓰면서 느끼는 것들을 앞으로 계속 솔직하게 공유하겠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AI로 작업할 때 AI가 말을 잘 안 듣는 경험 있으신가요? AI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가이드 문서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그 영상도 준비해 두었으니 이어서 보러 가시죠.